안녕하세요. 거침없는 해장상담소의 큐티보이가 예고해둔 대로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즘 좀 나날이 따뜻해진다고 하기에는 벌써 여름이 확 와가지고 지금 아침부터 굉장히 전 더운데요. 더위 타는 분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이제 지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언제 올라오나 목 빠지게 기다리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뭘 할까 하다가 뭔가 여름이고 이래서 좀 휙휙 치는 약간 빠르게 스피드하게 가는 그런 증문즉답 해장상담소의 증문즉답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증문즉답에 언제나 하긴 저희 해장상담소에 잘 어울리는 분이지만 일단 꽃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의 맞은편에 새로운 분은 아니고요. 기억하실 거예요. 1회 때 나왔던 분이 다시 또 오셨습니다. 기억나시겠죠? 못쏠킬러 일명 모킬이라고 나왔습니다. 모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킬입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얘기하는 와중에 저희가 이런저런 사담도 좀 나누고 할 거니까 모킬은 그래도 1회에서 4회, 3회 만에 지금 다시 한번 나왔는데 한번 근황이나 한번 얘기할까요? 그래도 저요? 요즘에? 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네. 올해 관심 있는 분야가 빵 터지기 있는 시점이라 가지고 그거에 열심히 투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굉장히 얼굴이 빨갛게 지금 굉장히 그런 한 해인가 봐요. 네, 뜨거운 한 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증문즉답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게스트 분들의 이번에 답변이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미리 질문을 한 40여 개 정도 받아봤어요. 메일로도 받았고 문자로도 많이 받았고 인터넷 네이트판에 약간 베스트 글 이렇게 올라온 것들도 한번 검색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고민을 받아보니까 역시 연애 관련 질문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연애 관련된 질문부터 먼저 제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연 들어갈게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애인이 어딜 가든지 자꾸 애누리를 요구한다요. 그래서 물건 살 때 기본이고 식당 가서도 더 달라 그러고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군밤을 사도 그러고 하지 말라고도 했는데 이게 완전 버릇이라 안 고쳐진대요. 사소한 것 같은데 진짜 싫대요. 그래서 그냥 지금 헤어질까 싶은 마음까지 드네요. 이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어떻게 이 사연을 딱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해주고 아니면 혹은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이런 사람 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애누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게 은근히 사소하진 않는 것 같은 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 맞춤법을 미친 듯이 고치는 남자친구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출판사나? 아니 출판사가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손님이 음식이 나왔을 때 이게 나오셨습니다 하면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일일이 다 지적을 하고 다니는데 음식이 나오셨는 게 아니다. 나왔다라고 하라. 너무 쪽팔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헤어졌더라고요. 아마 그거를 못 고친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게 너무 불만이고 창피한데 너무 싫었겠다. 계속 그러면. 잘잘한 거지 가지고 지적하는 거 너무 싫잖아. 그리고 군밤 사다가도 지금 애누리 하면 군밤은 사실은 적정 양이 있는데 그리고 그거 파는데 그 만드는 노동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그리고 더 달라고 하는 애들은 계속 더 달라고 해요. 맞아. 우리 집 근처가 이제 시장인데 거기 돈가스 파는 데가 있어요. 칼국수 3,900원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돈가스를 파는데 돈가스는 한정적인 양이 있잖아요. 근데 돈가스 더 달래요. 한 덩어리니까 아니 돈가스 못해 2개 튀겨달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최근에 또 꽃뱀이 경험이 있긴 했죠. 또 되게 애누리 계속 요구하는 순간에 약간 빡친 제가 얼굴을 봤거든요. 아니 우리가 바자회를 했었는데 다이소 코너였어요. 1,000원짜리야. 1,000원짜리가 한 수백 개가 있는 거야. 1,000원. 다 1,000원이야. 근데 500원으로 깎아줬어 처음에. 500, 2개 가져가시라고. 2개 가져가시라고. 근데 500원에서 깎아달래. 300원을 달라는 건가요? 그분에게 정색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계속 그러면 그렇게 해주기 싫은 마음도 약간 있더라고요. 이 판매자로서. 왜냐면 이게 너무 싼데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습관이야. 진짜 돈 아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근데 이분도 이제 이분이 피곤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하니까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해야지 저 사람이 좀 알뜰하다 이런 느낌인데
군밤사도 그러고 뭐 네. 어디 하지 말라고도 하고 제가 봐도 네. 사소한 거가 결국 그 사람 일대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소하게 뭐 어디 가서 누구 예를 들어 뭐 그냥 신발 가게 가서 신발 사면서 그 점원대 할 때 이런 게 사실은 그 사람 일대인 경우도 맞아요. 있잖아요. 식당 가서 그 종업원들한테 대하는 네. 태도나 네. 말하는 말투나 네. 이런 거 보게 네. 되죠. 네. 그냥 헤어질까요는 조금 극단적인 것 같긴 해요. 다른 불만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네. 다른 게 맞아, 꼴보기 맞아. 싫은데 저 네. 애누리까지 하니까 더 꼴보기 싫은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한 것 같긴 한데 그쵸. 그분에게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애누리 하는 게 왜 싫은지, 싫은 이게 이유를. 어떤 느낌인지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어느 수준 넘어가면 뭐든지 너무 과하면 짜증나 옆에서. 그리고 때와 시와 장소를 좀 가려서 네, 애누리가 좀 괜찮을 때가 있고 한두 번. 그렇죠. 그렇죠. 군밤까지는 좀 심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아유 봐도. 군밤은 그냥 좀 몇 개 목이 좀 빡빡하지 않나요? 너무 많이 먹으면. 맞아요. 그거 네. 군밤 많이 먹어봐야 그죠. 그러니까 습관이야. 군밤 많이 먹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습관이고. 좀 구질구질한 아니 이게 뭐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구질구질함이 아니라 이렇게 칭얼대는 거잖아요. 더 달라고. 이런 건 좀 같이 있는 사람 불편해요. 네. 이분에게 이걸 들려주면 좋겠네요. 요거를. 요거를 이 팟캐스트 맞아, 좀 맞아. 들려주면 좋겠어요. 네. 모든 고민에 해당되긴 하겠지만 듣고 계시나요? 이 팟캐스트 이 부분 들려주세요. 군밤 깎지 마세요. 네, 군밤 절대 군밤 깎지 그냥 드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네. 볼게요. 이런 분들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어쩌다 보니 지금 남자친구에게 담배 피는 걸 비밀로 했대요. 근데 지금 결혼 준비 중인데 얘기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사연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셋 다 흡연하잖아요. 네. 네, 어. 네, 담배 그쵸. 피는 거 네. 비밀로 한 적 있으세요? 애인한테? 애인한테 네. 처음에. 처음에? 왜냐면 처음에 이제 이 사람 관심이 가. 근데 담배를 싫어해. 그럴 때는 약간 네, 비밀로 하고 또 끊은 시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근데 결혼 준비 중인데 아직까지 안 걸리는 거를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기하네. 네. 엄청나게 노력한 건데 네. 이거. 스트레스 자기도 엄청 많이 받지 않을까? 본인도? 엄청 중간중간 엄청 땡겼을 텐데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이러면은 이분 장난 아닐 텐데. 내가 봐서 어쩌다 보니 비밀로 한 건 아니고 굉장히 그렇죠. 노력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펴보면 알잖아요. 네, 중간에 네, 좀 네. 대화가 이제 심취돼도 한 대 땡기고 네, 네, 이런 네. 게 있는데 이거를 그쵸. 근데 왜 비밀로 하느냐를 약간 그치.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얘기할까 말까 이전에 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을까. 음. 보통 그렇죠. 결혼 준비 특히 하면 상견례 하면 얼마나 땡길 거야. 긴장하고 나면 담배 그렇죠. 엄청 땡기잖아요. 상견례 땡기고 결혼식 날도 아니 내 아는 언니는 결혼식 날 이제 신부인데 너무너무 땡겼던 거야. 왜냐면 생각해봐. 우리가 행사한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엄청 땡기는데 자기 결혼식이야. 그리고 친척도 수백 명 와. 엄청 땡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차에서 엄마랑 같이 가는데 엄마 나 미안한데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대만 피겠다. 근데 그 엄마가 나도 한 대 줘. 그랬다고. 진짜 싫어해요. 아니, 너무 엄마도 막 초조하니까 당사자니까.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죠. 근데 이거 진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100% 걸리잖아요. 이거 안 걸릴 수가 걸릴 수가 없어. 없잖아. 네. 냄새가 어떻게 나는데? 얘기해야 되지 이거? 제가 어렵겠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주변에 가까운 지인이에요. 담배 피는 거 비밀로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워낙 보수적이야. 되게 보수적인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까봐 안 하고 결혼했어. 음. 아직까지 이제 안 걸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남편이 모른 척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언니 집에 내가 가보면 정말 담배 피잖아. 베란다에서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 오기 전에 락스로 거기를 청소 한번 해. 그리고 샤워 싹 해. 맞아요. 네. 아니 근데 그 남편분은 담배 안 피죠. 그쵸. 그래서 그래. 네. 왜냐면 이 담배 피는 사람이면 담배 피는 거 100% 알잖아요. 왜냐면 냄새가 술집에서 배인 거랑 자기 핀 냄새 완전 네. 달라요. 네, 이 네. 진한 농도 이게 또 완전 다르단 네, 말이야. 네, 네. 왜냐면 이 손이랑 머리카락이 원래 배기 때문에 안 뺄 수가 없다고 자기가 피면. 근데 이분은 남자친구가 안 피나 보다 또. 그죠? 그렇죠. 안 피는 피니까 거죠. 더 안 그래도 말하기. 여자 피는 거 보수적인데 네. 자기가 안 피면 네. 맞아. 절대 이해 못 하죠. 맞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거 아니면은 말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결혼하고 말할까요? 일단 걸어놓고. 일단은 어쨌든 걸고 그렇죠. 그때 가서 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죠. 담배로 설마 이혼하자고 하진 않을 것 담배로 같고. 이혼할 사람이면 다른 걸로 이혼해요. 그렇지. 요거 하나를 못 이해하면 그럼 미리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미리 얘기해서 어떻게 하나 보는 거. 그것도 맞다. 그걸 봐도 그 사람 알수 얘기해서 있겠다. 정말 못 끊을 지경이면은 네. 너무 중독이 돼서 네. 이거 상황을 얘기하고 네.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럼 당신이 얘기하는 거랑 서로 얘기하는 걸 좀 네. 맞추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좀 네. 낫지 않을까? 미리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럴까? 그것도 뭐 하긴 그래요. 그렇죠. 결혼하고 났는데 난리 치면 다른 걸로 튀어가지고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미리 얘기하는 게 쉽진 않겠다 이분도. 왜냐면 여기 결혼할 때까지 비밀로 했으면 이게 사실 되게 두려운 이슈라는 건데. 이래서 결혼하고 나서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어떻게 보면 왜냐면 결혼하고서 얘기하면 그 남자가 아니 그걸 왜 이제 숨겼냐. 더 그럴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배신감에. 응. 근데 어떻게 얘기해야 좋을까요, 이분? 나 사실 담배 펴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나? 저는 안 그러면 그래서 그냥 끊는 것도 이렇게까지 얘기 못 할 거면 담배 끊는 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전시라 촉촉한 눈길로 저 보면서 아니 그리고 이분도 그거 시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제가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했죠? 비밀로까지 할 정도면은 맞아. 이게 또 담배는 진짜 알잖아요. 끊기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킬은 결혼 전에 한번 얘기해 봐라. 네. 그리고 막 꽃뱀은 결혼하고 한번 얘기해라. 이런 건가요? 제가 좀 무책임하네요. 무책임하죠. 이렇게 비교하니까 굉장히 그러네요. 무책임해 보이네요. 하지만 인생이 다 뭐 좋은 뻥을 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결혼 준비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담배를 피웠다.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끊을 수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정을 받는 거지. 그것도 괜찮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결혼 준비 힘드니까요. 나 지금 너무나 스트레스다. 내가 지금 결혼하려니까 여성으로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사실은 담배를 한 대 물었다. 그리고 도대체 담배를 안 피면 이 결혼이 힘들 수도 있다. 이 스트레스를 견디기 너무 힘들다. 아니 포금을 이해하라. 하든지 뭐 담배를 아니면 피든지 포금을 하겠다. 그럼 이 남자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 네, 얘가 네. 또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극단적으로 그죠, 또 그죠, 포금을 그죠. 할 거고. 갑자기 결혼 뭐 일주일 앞두고 뭐 없는다 하면 어떡할 거고 뭐 이런 약간 남자가 생겼나? 알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하죠 이분? 아니 뭐 예. 충분히 이 답들 중에 네. 본인이 좀 네. 들어보고 골라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고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애인에게 어느 정도로 솔직해져야 하는 건가요? 모든 과거나 현재를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고 찝찝하기도 하다고 이분이 고민을 얘기해 주셨네요. 과거, 현재 연애할 때 이거 참 이게 첨예한 어떤 그런 거죠. 여기서 얘기한 과거는 여자의 과거라는 거는 그렇죠. 주로 성관계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남자 연애 성관계를 관계. 포함한 모든 남자 모든 연애 관계 포함한 연애 관계. 아무래도 이 과거 현재는 결국 그런 얘기죠. 과거, 그러니까 연애 관계에서의 과거라는 거는 좀 다른 의미의 과거라는 새로운 단어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가 포함돼. 여자의 과거를 말해야 되냐 안 말해야 되냐 막 이런 거 예능 가서 프로그램 하고 그러잖아요. 엄청 하잖아요. 아이 그러네. 근데 이거 나는 굳이 뭐 말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궁금해하나? 그러니까 나는 궁금해하는 것도 이상하고 말하는 것도 약간 이상한 게 있어. 왜냐면 나도 사실 상대를 좋아하는 상태면 예전 얘기를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듣고 싶진 않지 않나요? 디테일하게 막 파고들고 싶진 않죠. 그러니까 사실 모르는 게 또 마음 편한. 근데 알고는 싶은데 또 내가 들었을 때 신경 쓰이지 않는 과거만 있었으면 좋겠고 혹은 그런 얘기만 했으면 좋겠고 몰라요. 뭐 이상한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상대도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감정들이 여기에 네. 교차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솔직이라고 하는 정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려고 하는 게 진짜 알고 싶어 하는 건 모든 걸 나를 내보여줘야 되는 건지 그냥 내 모습 그대로도 사랑해줘야 되는 건데 내 과거를 알고 나서 그 부담감, 그 찝찝함들을 가지고 또 연애를 계속 한다고 하는 게 사실 현재를 망치진 않는지 그건 또 내가 현재에 또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 아닌지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솔직하다는 게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한 게 또 어떨 때는 나도 내 과거를 제대로 설명 못할 때도 있지 않아요? 있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고 네. 그 기억이 또 왜곡되기도 하고 네. 그 기억이 부분만 얘기하기도 하고.
사실 기억이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솔직이라는 것도 되게 상대적인 사실 말이고, 그리고 아마 이 사연을 주신 분은 보니까 약간 요구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것 고민을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부분 약간 너무 많은 걸 알려고 듣는 사람 있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그 사람은 약간 집착이야. 그게 약간 맞아요. 그냥 솔직하고 안 솔직하고 사실보다 그냥 집착이고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좀 뭔가 관계의 불안인가? 맞아. 그런 것 그러니까 이건 저의 약간 경험담이기도 한데 그리고 솔직해져야 하는 건가요? 이거 네. 보니까 네. 상대가 그게 솔직한 거야라고 말했을 것 같고 네. 너의 일거수일투족, 네. 너의 네. 과거를 네. 얘기해 주는 게 네. 관계에 솔직해지는 네. 거야라고 말했으니까 네. 이분도 약간의 그런 죄책감? 네. 내가 맞아 솔직해지는 게 맞는데 관계에서는 근데 어디까지 솔직해? 막상 또 솔직해지면 또 뭐라 해? 그렇죠. 당황해. 그럼요. 엄청 어제 화장실에 가서 응. 똥을 쌌는데 얼마나 그 사이즈가 나왔어 이런 얘기하면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니 사실 잘 안 이것도 나오더라. 솔직한 거 아닌가요? 잘 안 나오더라. 네. 어. 지금 어디야? 화장실이야. 응. 뭐해? 똥 싸. 이런 것까지? 아니 그러니까 잘 나중에 모르겠어요. 방금해러 와가지고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진짜 싫어하잖아. 어제 지하철 가다가 설사 마려워서 진짜 죽을 뻔했어. 왜냐면 설사가 튀어나올 뻔했거든.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연애 감정까지 해칠 정도로 솔직해져. 어제 생리가 터졌는데 양이 말이야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장난 아니야. 폭풍 나와. 불 싸는 거 같아. 막 이런 거 안 하잖아. 진짜 솔직한 건 이런 생리대가 거잖아. 감당은 못하겠더라. 아, 지금 제가 사이를 못 볼 정도로 지금 불 싸는 거 같이 나올 때가 있어. 있어. 맞아요. 네가 그 느낌 알아? 맞아. 나는 근데 그러고 싶을 땐 있었어요. 음. 예를 들어 여자들이 생리하잖아요. 네, 네, 그럼 네. 생리하는 기분이 네. 되게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굉장히 근데 어려워요. 그러면 보통 남자들이 뭐 여자들 그 생리할 때 건들면 안 된다는 둥 막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여자들 무슨 그냥 기간에 이상한 예민해지고. 어디서 들은 얘기. 근데 그거를 되게 설명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 네. 느낌이란 게 네. 뭔지. 네. 왜냐면 이건 예측할 수 없는 느낌이니까. 맞아요. 그런 거는 그런 거 솔직해지는 거 바라는 건 네.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아니죠. 뭘 솔직해지길 바라는 거야.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네. 그 상대도 좀 더 솔직해져야 돼요. 오히려 내가 봤을 때 이 상대분이 남자분이 더 솔직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알고 싶은 게 뭐야? 그리고 혹은 네가 모르고 싶은 게 뭐야? 솔직하게 말해. 네. 오. 그리고 네가 맞아. 왜 나의 모든 걸 알고 싶어? 어. 그것부터 말해. 어. 그럼 내가 나의 모든 걸 얘기해 그러면 줄게. 이렇게 하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위험합니다. 와, 위 사랑하니까 미안한데 뭐, 이렇게까지 그럼 또 너에게 사랑이 뭔데? 그렇죠. 이거 뭐 거의 연애 저 드라마인데. 사랑이란 근데 그거 서로 얘기해 볼 필요 있어요. 왜냐면 맞아. 너에게 사랑이 뭔데라고 했을 때 결국 각자 정의하는 사랑이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사실 얘기를 해야겠죠. 그쵸. 맞아 그걸 했어. 그 원의 그 원칙이 네. 내가 기대하는 바를 얘기를 하고 상대가 기대하는 바를 맞추고 네. 그 마지노선을 맞추는 거라고 했는데 그 마지노선에서 이 솔직 같은 것들을 진짜 터놓고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이게 고민이 풀리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됐습니다. 이번 사연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재밌네요. 제가 지금 뭐 다 풀린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어쨌든 네. 다음 고민은요.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나니 연애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젊고 잘생긴 남자는 상대도 안 해주죠. 나이 든 남자들은 너무 후져요. 남자들은 늙고 못생겨도 계속 연애하더만 짜증나고 화납니다. 재밌네요 이 사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약간 네. 30대 후반 정도의 여성분이죠. 네. 네. 맞아요. 30대 후반에. 그리고 남자들은 늙고 못생겨도 계속 연애 못해요. 맞아요. 이분이 약간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젊고 잘생긴 남자는 상대도 안 해준대. 네. 젊고 잘생긴 남자랑 왜 연애하고 싶을까? 그러게. 너무 욕망이. 그렇죠. 이분의 좀 욕망이 욕심인가? 여기서 보이죠. 젊고 잘생긴 남자 상대 안 해준다. 젊고 상대는 잘생긴 남자를 바라니까 상대를 안 해주지. 자기 연애와 약간 늙고 못생긴 남자들의 계속 연애와 계속한 연애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 비교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진짜 이 사람 이상한 남자인데 늙고 못생겼는데 뭐 돈이 있어 그래서 연애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아니 내가 돈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매력 있을 수 그렇죠. 있어요. 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연애가 아닐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연애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원하는 연애가 약간 미디어에 나오는 연애인 것 같은데요. TV에 나오는 연애를 미래? 지금 꿈꾸시는 것 같은데 미래 같은 거? 아니 미래는 나도 꿈꿔요.
그래서 실장을 꿈꾸시나요? 오, 알겠습니다. 선제를 꿈꾸는데 예. 근데 그것도 굉장히 판타지인데 어쨌든 그 이분의 자기 욕망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하고 싶은 연애의 속성이라는 게 미디어의 폐해자예요 이 사람. 젊고 네. 잘생긴 남자를 네. 만나고 싶고 네. 아니, 근데 주변의 남자들을 좀 보면 좋겠네요. 주변의 사람들이 젊고 잘생긴 남자와 늙고 못생긴 남자와 네. 이렇게 나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쵸. 그러니까 이분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음. 지금 뭔가 막연한 생각들 네. 생각보다 가까이 있으니까 예 일상이니까 또 연애라는 건 맞아요. 그 짜증나고 화나요 막 네. 이러는데 네. 내 연애를 네. 남의 연애랑 네. 비교할 때 이게 짜증나거든요. 아. 이게 비교할 수 네. 있는 문제가 아닌데 사실 아니죠. 비교 이슈가 맞아.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은 약간 몸에 관련된 질문이 또 많네요. 그러면 자 먼저 임산부인데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불쑥불쑥 배를 만진대요. 이런 경우 많죠. 좀 정색하긴 그렇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색해야죠. 정색해야 돼요. 네. 정색해야 됩니다. 이거 애기 아니고 제 배거든요. 뭐 일단 이렇게 얘기하든지. 네, 좋네요. 그리고 제 이거 제 배예요. 몸이에요. 제 몸이에요. 이게 다. 아, 맞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네. 몸이에요. 임산부는 참 마치 막 모두의 몸처럼 사람들이 음. 참 많이 만져요. 특히 배는 약간 신기하고 그러니까 만질 응, 가능성이 응. 높은데 또 정색 안 하면 해결 안 돼요 이거. 맞아. 그다음 매드맥스 보고 나서 매드맥스 지금 이제 한창 화제 중인데요. 여자 주인공이 롤 모델이 됐대요. 이 프리오사처럼 근육을 키우고 싶다는데 여자들은 날씬해지는 근육 운동법만 나와 있고 그래서 내 몸에 맞는 근육 키우는 법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네. 저 옛날에 체대 입실 했었는데 아, 이게 진짜요? 네, 날씬해지는 운동법 있잖아요. 네. 이거를 똑같이 해도 사람들이 네. 아니면 뭐 남자들 운동법을 해도 네. 진짜 튀어나오는 근육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내가 어. 발달한 근육이랑 발달하지 않은 근육이랑 네. 활용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 이분은 그냥 운동을 일단 아무렇게나 시작을 해보셔야 돼요. 아무거나 잡고. 오, 그리고 제가 네, 봤을 때 이분은 단기적으로 네.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음. 계속 주기적으로 하시지 않고 근데 그 단기적으로 뭐 어디 뭐 근육 생기는 법 이런 거 TV에서 나오는데 다 뻥이고요. 저도 운동을 요즘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요. 예,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 경험에서 나오는 두 분의 굉장히 실용 조언 좋았습니다. 그리고 겨울 내내 자랑스럽게 길러온 다리 털을 밀기는 싫은데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반바지는 입고 싶대요. 어떻게 하면 좋죠? 네. 다들 이거 고민이죠. 저는 그냥 입는데요. 다른 분들 어떠세요? 털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고민이 좀 적으시겠다, 진짜. 야, 좋겠다. 아니, 털 있어도 그냥 네. 그냥 입고 다닐 것 같긴 한데 네. 그 다리털이 이제 자랑스럽지 않으면은 네. 밀면 되죠. 그렇죠. 네. 자랑스럽게 길러온 거라고 압박스럽게 네. 스스로 가두지 마시고요. 자랑스럽지 않으면 미세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분열이에요. 지금 자랑스럽게 길러온 털인데 그치, 반바지 입어도 될까요? 이게 분열된 거. 죄송한데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다리털 자랑스럽지 않은 자기를 인정하시고요. 이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네, 밀어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다리털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 같고 그때 음. 반바지는 못 입을 것 같고. 아니 그 자랑스러운 거 아니라고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게. 자랑스러운 게 미시라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요. 알겠습니다. 다리를 민다고 뭐 본인이 그게 다 타협이 크게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털이 그렇게 또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네.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래봤자 또 털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알겠습니다. 아니 네. 이분 스트레스 너무 느껴져가지고. 맞아요. 네. 분열된 스트레스. 분열된 스트레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오르가즘 느껴보고 싶대요, 이분. 그런데 안 겪어봐서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그냥 짜릿한 건가요? 네. 이거 저는 네. 이거를 오르가즘을 제대로 느끼고 즐긴 네. 게 약간 네. 자의해보고 나서 즐겼거든요. 그쵸. 그 자의하는 책들이 많이 네. 나와 있어요. 여성자의 하는 책들이. 네. 그 책들을 좀 알아보고 그거 뭐 설명 어떻게 해줘? 아니, 저는 이게 약간 저는 올라간다고 표현해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산을 올라가죠. 산은 한 번 넘죠. 네. 이렇게 쾅 아니, 산을 한 번 넘어야 돼 또. 넘어야 돼. 쾅쾅. 네, 네, 네. 안 넘을 때 답답함이 있는데 알지? 미쳐요. 네, 넘어야 돼요. 넘을 거 끝으로서 안 넘어가고. 그래서 오르예요. 오르. 맞아. 예, 오르가. 맞아. 아니 이게 안 겪어봐서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그냥 짜릿한 건가? 이분 안 겪어본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르가즘 한번 겪어보면 이게 오르가즘이구나 알거든요. 맞아. 달라요, 진짜 달라요. 다르지 그러니까 않아요? 시원한 느낌이 없었나 보다. 아니, 그리고 빵 터지는 굉장히 막 그 독특한 느낌 있죠. 음, 막 오르기 직전이랑 막 음. 올랐을 때 느낌. 막 그리고 오르고 나서 약간 허무하죠. 굉장히 약간 허무한. 헛헛하지 않아요? 허무해서 한 번 더 해요. 좋아요.
성격 차이구나. 네, 허무하면 한 번 더 하는 게. 그러니까 자유를 여러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네. 짜릿한 거에 대해서 또 너무 판타지 갖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거 사실은 맞아. 뭐 되게 다른 식욕이랑 이런 것도 비슷하게 딱 넘는 엄청나게 배고파. 미칠 것 같아. 근데 한 입 넣었을 때 뭐 그 느낌이랑 뭐 달라요? 좀 다른 것 같아요. 못 느껴봤네요. 죄송해요. 못 느껴봤어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가 못 느껴본 것 같아요. 네. 응. 내 방의 아마존을 키워라. 예. 그 책 추천합니다. 네. 네, 그 책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요 이번에는 관계에 대한 또 고민이 많네요. 친구가 룸메이트인가 봐요. 집에 물건을 계속 늘어놓고 치우지 않는데 맘 상하지 않게 얘기하는 방법 없죠? 이런 거 어때요? 마음이 상할 걸 왜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러니까요. 치우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럴 때는 감정을 좀 빼야 돼요. 이분도 팩트만 전달한다고 생각하고 걔가 맘 상할 거니까 미리 네. 걱정하는 걱정하고 거. 계시네요. 이러다 보면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지죠. 사실. 그러니까 원래 그래도 소통할 더 때요. 이상해져. 이렇게 감정을 웬만하면 빼고 해야 될 때도 있는 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 질문. 어떻게 하면 좋은 딸로 살 수 있을까요? 이분 뭔가 본인이 좋은 딸로 살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인가 봐요. 네. 저는 네. 좋은 딸로 살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그냥 엄마랑 얘기를 잘 하는 네. 그래도 엄마랑 이해하고 소통하는 네. 딸이 되는 거가 그 제 인생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 좋은 딸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사람, 네. 엄마에게 좋은 친구, 네. 네. 좋은 가족이 네. 되는 것과 네. 좋은 딸이 되고 싶은 것과는 참 다른 의미인데 여기서 좋은 딸은 되게 압박이 좀 느껴지잖아요. 착해야 되고 또 엄마한테 많이 이렇게 순종하고 네. 관계적으로도 너무 의지가 엄마를 되고. 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과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또 엄마와의 갈등이 또 네. 있을 수 있는데 있죠. 근데 좋은 딸이라는 미션은 너무나 도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엄마와 딸의 관계라는 게 좀 다른 가족 관계와 또 다른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약간 어떨 때는 엄마가 되게 믿고 어떨 때는 엄마가 또 동질감을 느끼고 저의 경험이긴 한데 어떨 때는 뭐 서운함 같은 것도 되게 폭발할 때가 있고 그렇지만 또 내가 여자로 또 살아가 보니까 엄마가 또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분도 되게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좋은 네. 딸의 기준을 네. 그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딸임을 피력하려고 네. 이제 하는 거죠. 네. 엄마의 기준이라고.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호감이 생기면 도망가는 편이래요, 본인이.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생길수록 호감이 생기기가 어렵대요. 과연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내 인생 연애 오긴 올까? 이 질문 이해하셨어요? 네. 네. 아니 연애는 오겠죠. 언젠가는. 아니 또 호감이 생기면 도망가는데 왜 갑자기 페미니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호감이 생기면 도망가는데 연애는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페미니즘인데 호감이 생기기 어려워. 남성에 대한 호감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이제 여성주의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니 전 페미니즘 옛날에 한번 책 읽었었는데 그 책 읽고 나서 연애 훨씬 더 잘했어요. 그 이후에 연애가 훨씬 좋았어요. 그게 좀 약간 내 주도적으로 내가 네. 하고 싶은 말 할 수 네. 있으면서 할 수 있었던 네. 게 페미니즘인 것 같고 네. 네. 이 연애의 문제가 페미니즘이 아닌 것 같고 저는 왜냐면 호감이 생기면 도망가는 게 이게 사실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자신이 없는 거죠. 호감이 네. 생기면 도망가는 거는. 네. 그리고 저는 어떤 부분에서 연애는 진짜 자기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맞아요.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맞아요. 안 그러면은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한번 미쳤다 생각하고 질러보지 않으면 한번 그렇게 안 하면 맞아요.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이 그런 건 있죠. 이제 남성에 대한 뭐 여러 이제 또 우리가 비판 지점, 분노나 비판 지점이 사실 있는 문제와 네. 연애를 하냐 마냐의 아니 왜냐면 괜찮은 남자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 내가 주변에 맞아. 이것도 이것도 별로고 저도 별로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페미니즘이 이제 우리를 또 불행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알고 지내든 소개팅이든 뭐 마음이 이제 뭐 들어온 사람이 있든 두려움에 사로잡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 이게 고민인데 내가 못생겨서 안 되겠지. 내가 직장이 후지니까 키가 작으니까 뭐 이런 마음이 든대요. 이런 얘기하면 힘내라. 뭐 용기 있는 남자가 미인을 차지한다. 이런 익숙한 얘기 해주시겠죠? 아니요. 이런 익숙한 얘기 안 할 거죠. 네. 가능성이 희박하면 계산 없이 정리하는 게 습관이 돼버려서 몸이 썩는 기분이에요. 아이고야 운동하고 폭식하고 이게 욕구 불만인가? 아따
그냥 운동할 네. 시간에 사람을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이게 음. 너무 그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거 재고 막 이런 거보다는 사람들이 네. 얘기하면서 조금 풀어나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연애 못하는 이유가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다 보면 이유를 계속 찾죠. 네. 내가 뭐가 문제여서 음, 내가 못생겨서 뭐 내가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자존감이 똥이 되는 거야. 그쵸 자존감이 똥이 되고 몸이 썩어. 이분 말처럼 몸이 썩는 기분이래잖아요. 그래. 아니 뭔지 알아요. 밤에 네. 막 몸이 썩는 기분이 네, 들죠. 맞아. 네. 네. 사람들 만나면서 자존감을 많이 높이는 것들. 그렇죠. 예. 그리고 용기 있는 남자가 미인을 차지한다. 미인 차지하고 싶어서 일어나 본데 그럼 내가 봤을 때 이분 이것 때문에 연애 못해요. 미인 차지하고 미인은 차지하고 싶어. 자기는 이런데 어. 그러다 자기 연민하다 몸이 썩어. 그쵸. 실제로 썩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네. 가까운 데서 찾으세요. 지나친 자기 연민은 몸이 썩습니다. 몸이 똥이 됩니다. 몸이 예. 똥이 또 스스로도 얘기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일, 돈 관련 고민입니다. 욕심이 많은데 일이 생각만큼 진도가 안 나간다고요? 괴로워서 무능해서 피곤하대요, 이분. 어때요? 요즘 밤새도록 일을 하시는 모킬은 아니 어떻게 저도 네. 진짜 처음 해본 일들을 요즘 막 겪고 있는데 음. 생각보다 하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피곤하다는 생각은 있지만 괴롭다는 생각은 있지만 네. 그 내가 못하니까라는 생각보다 네. 그냥 일단 해본 만큼 해놓고 안 되면 말고 네. 이렇게 그냥 저질러 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분 무능해서 피곤하다고 하는데 유능함에 대한 너무나 높은 기준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무능, 유능을 음. 본인이 계속 네. 나누면은 네. 3년을 일하든 5년을 네. 일하든 네. 이 피곤함은 네. 가셔지지 않을 네. 거고요. 네. 자기의 작은 성취들을 네. 자기가 칭찬하고 네. 네. 그렇지 않으면 네. 이 무능감이라는 것은 좀 해소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유능감에 대한 이 선망 때문에 일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악순환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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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못하니까. 이런 네, 거? 네, 네, 네. 그리고 난 왜 이렇게 못하지? 네, 그게 일 진도 안 나가는 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일단 다음 질문이에요. 월급도 적은데 월세며 통신비며 나가면 남는 게 없대요. 월급 많은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면서도 네. 우리가 공감이 많이 가죠? 네, 굉장히 많이 가지만 네. 남는 게 없죠? 네. 아니 근데 그렇더라고요. 네. 진짜 돈이 영원 있어도 음. 한 달 버티더라고요. 지금 3,000원 갖고 한 달 살아봤거든요. 네. 지난달에. 진짜요? 네.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그 전에 이제 어쨌든 친구들이랑 이렇게 뿌려놨던 돈. 게 있으니까 오. 그 친구들 구제해주고 뭐 이런 거 같긴 한데 네. 그리고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쓰고도 네. 살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알아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조금 자기가 음. 돈을 쓰는 패턴이 좀 봐야 돼요. 정말로 세어나가는 게 없는지 예를 들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 계속 자기가 네. 나는 500만 원 버는 사람 떨어진다. 200만 원 버는 사람 떨어진다. 계속 그런 생각하는 거 의미가 없는 게 네. 실제로 소득이 달라도 그걸 모으고 이런 네. 거는 네. 그러니까 저 개인의 의지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분명히 세어나가는 게 있어요. 돈을 네. 쓰는 이 네.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잘 보시고 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음. 적응해야지 뭐 어떡하소. 그렇죠. 계속 맞아. 이렇게 어떡하지 하다 보면 더 돈만 새어 나가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하다못해 그러면 뭐 그래 내가 200만 원 버는데 가겠다. 3년 음. 버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음. 어떤 식으로 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어쨌든 월급이 적지만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돈을 모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소비의 패턴 자기가 네. 고민하지 않으면 네. 해결 안 돼요. 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얘기 넘어가겠게요. 직장 생활하면서 돈 모으는 중이래요. 32 딱 되면 5천 넘게 적금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적당히 모은 건가요? 많이 모으셨다, 그죠? 네. 짱이다. 5천만 원을 모으셨네. 네, 제가 이 나이가 넘었는데 네, 이분 대단하시네요. 빚이 있네요. 와. 저는 어쨌든 네 많이 모으셨네요. 적당히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 정도면 적당한가? 뭐 생각해. 네, 결혼 특히 결혼. 이런 거에 적당하냐 이런 네, 식으로 네, 많이 네, 하죠. 네. 근데 결혼하려고 하면 또 맞아요. 모자라죠. 그게 이거. 희한하죠. 근데 32인데 5천 네. 넘기면 진짜 많이 번 건데 응, 응. 결혼하기 또 애매해. 네.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것 네.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둘이 합쳐서 뭐 5천 가지고 있어. 그러면 결혼 안 하기 전에는 그럼 둘이 괜찮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딱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막 안 쥐어 되죠. 뜯기고 막 근데 그 복잡해지는 5천이 거. 그것 때문에 그래요? 결혼식이나 이런 거 뿜빠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뭐 집, 네. 집, 혼수 집 혼수. 그러니까 5천 가지고 온다고 해서 1억이 되더라도 응. 집 혼수하면 그 되는 게 없잖아요. 되는 게 없죠. 혼수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응. 집만 해도 그냥 슝슝 아닌가?
사실 지금 살고 있으면 지금 살고 있는 대로 그냥 결혼해서 쭉 산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보통.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20, 30대 이제 그 청년들이 어떤 계기가 없잖아요. 네, 돈을 확 예를 들어 예전처럼 뭐 부모 돈을 받는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 계기가 결혼밖에 없는데 집을 좋은 데로 옮기든 혼수가 그나마 냉장고 달달거리만 살다가 좀 이중 상으로 그렇죠. 만드는 이중, 계기 그렇죠. 유일한 계기란 유일한 말이에요. 계기죠. 그래서 그럴 수는 있는데 5천이고 또 상대도 돈이 또 있으면 네. 그러니까 엄청 드라마틱한 삶을 또 이렇게 결혼하면 또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고 네. 싶어서 네. 그렇긴 한데 결혼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맞아요. 똑같아요 또. 그냥 사는 똑같아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적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되게 표준적으로 내가 많이 뭐하냐 이거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들 봤을 때 어떤 거 같냐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아니야. 당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잘했어. 오케이.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대요. 잊고 싶은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분 잊고 싶은 거죠. 다들 이런 거 하나 있죠. 맞아요. 살면. 진짜. 예. 갑자기 쫙 깔아놓습니다. 예. 저도 기억하고 회상, 싶지 회상. 않죠. 네. 기억하고. 보통 이거 상담 받으면서 많이 풀리던데 그 가족 상담 받는 것들을 좀 봤는데 과정을 그 얘기들 그냥 아예 꺼내서 그 네. 감정들을 다 털어놓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아는 사람들이랑 공유를 하는 거예요. 네. 같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랑. 네. 그러면서 좀 그 트라우마를 이제 좀 대항할 힘이 생기는 네. 것들을 치료 과정 봤었는데 그런 것도 좀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그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라는 결국 누군가 얽힌 일이죠. 혼자만의 네. 과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사자한테 얘기하기가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그 당사자한테 얘기한다기보다 네. 이분은 이제 그런 것도 느껴지거든요. 기억하고 싶지 않고 도망치고 싶고. 네. 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도망치고 싶으면 진짜 도망 못 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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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를 직면하지 않는 모든 네. 형태의 네. 회피는 네. 되게 커져요, 눈덩이처럼.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잊고 싶지 않으면 생각해야 돼요. 네. 끝까지 끝까지 생각해서 본질을 파고들어서 그냥 계속 끝까지 음, 생각하고 음. 혹은 끝까지 힘들어하고 네. 끝까지 외롭고 네. 슬퍼야지만 그게 끝나는 네. 되게 이상한 아이러니가 있는데 네. 그래서 기억하고 싶지 않다면 저는 미치도록 기억하시라고 권하고 싶고 나중에는 네. 그게 정말 생각도 안 날 정도의 되게 당황스러울 정도의 순간이 올 거란 믿음으로 충분히 미치도록 네.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것도 직면하시는 것도 네. 오히려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 콧구멍에 콧물이 자꾸 생긴대요. 그걸 매일 빼줘야 하나? 매일 면봉으로 빼주면 콧구멍이 험대요. 안 빼주면 답답하고 콧구멍만 보고 있대요. 이거 빠는 거 있던데요, 약국 가니까? 있어요. 입으로 해서 빠는 게 있는데 입으로 네, 빠는 네, 거예요. 약간 네, 입으로 연결해서 빨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그럼 입에 콧구멍 엄마- 끝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잘못하면 그러니까 살짝 빨아야 되는데 확 빨면 확 들어와. 그렇더라고요. 나 신기한 거. 그거를 모를 왠지 알 것 같긴 한데 네. 이분이 제가 누군지 아는데요. 네. 이분 굉장히 지금 심심해서 이래요. 지금 아. 에코가 모르고 심심해서 그래요. 그래요? 심심한 그분 네. 놀러 오세요. 네. 놀러 오시고 네네네. 애기 콧구멍 예. 그만 보시고 네. 아니 근데 이런 건 있다. 애기 네. 콧구멍에 콧물이 생기면 코딱지가 생기는데 내가 답답해. 그러니까 굉장히 한 몸이구나 지금. 그죠? 근데 빼주면 헐어. 근데 안 빼주면 붙어 있어. 내가 답답해. 왜냐면 내가 답답해. 그러니까 엄마가 돼가시나 봐요. 예, 예. 한번 힘내시라고 또 예. 콧구멍 예. 콧구멍 그 보는 마음 이해한다고. 예, 근데 이해한다고. 호스인가 뭔가 그거 사서 예. 입으로 빼주시라고. 이렇게 뿌리라고. 예, 전달하고 싶네요. 오늘 와 질문 진짜 많은데요. 네. 야, 이 반응이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끝났고요. 오늘 너무 저는 즐거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어땠는지 우리 모킬부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도. 오랜만에 같이 얘기를 하면서 네. 또 웃기기도 하고 네. 재밌기도 하고 네.
또 남의 고민을 듣는다는 게 네. 또 내 고민은 또 잊혀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역시 사람 고민을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꽃뱀은 어땠나요? 오늘 이렇게 증문즉답인데 오히려 잘 맞는 것 같아요. 증문즉답이 더. 응. 아니 이제 맞아. 이 응. 고민 진짜 해결하다 보니까 응. 나에 대해 생각하게 되네요. 그죠. 예, 응. 그리고 한편으로 잊게 되기도 하고 내 응. 고민을 응. 남 응. 고민에 기대서 네, 어. 네. 그래서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예. 아 그리고 네.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좀 네. 하려고 하니까 네, 네. 여기 고민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실 고민을 내가 쓰면 뭐가 소용 있냐 싶겠잖아요. 네, 네, 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예, 또 쓰면서 네. 또 생각해보게 생각해보기도 하고 예, 좀 귀찮으시더라도 네, 좀 네. 써주세요. 네. 고민은 나누라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아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방송하면서 이 걱정이 인형 알죠? 그게 떠올랐어요. 얼마 전에 저희 민우에서도 누가 만들어 팔고 그랬는데 뭐 이 인형이 뭐 과테말라에서 원래 잠 못 자는 아이들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꽃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거? 걱정 인형이요? 네, 걱정 네. 인형 가지고 있죠. 네, 걱정 인형. 요즘에 그 무슨 이상한 증권가에서 이상한 그 광고로 맞아요, 걱정 인형의 맞아요. 그 취지가 네. 좀 훼손됐는데 네, 네. 사실 되게 좋은. 요즘 저 샤머니즘에 굉장히 좀 빠져 있거든요. 저 그런 거 믿어요, 진짜. 요즘 인생 수업 이런 책을 사가지고 옆에서 막 보고 있고 맨날 저한테 별자리 알려줄까? 이러면서 별자리를 막 알려줘. 아무튼 네, 네. 네. 아니 또 사는 게 또 우연과 여러 가지로 연결돼 있다니까 이 네. 걱정하시는 분들 네. 좋은 길이 또 열릴 거예요. 네. 진짜 기능적이다. 나 이런 말 되게 싫어하는. 네. 나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힘내세요. 해결될 거예요. 힘내세요. 죄송한데 해결 안 돼요. 네. 해결 안 돼요. 죄송한데. 계속돼요. 네, 계속돼요. 삶이 계속돼. 네, 삶이 계속되니까 계속 나눠요. 어차피 계속되니까 네, 마음 편하게 네, 사세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많은 고민들도 듣고 나누고 이랬는데 오늘만큼은 이런 고민들 들으시면서 뭐 계속 더 생각나는 것도 있고 또 풀리는 것도 있고 이러실 것 같은데요. 이 우리의 사연이나 이런 얘기들이 걱정이 인형을 정말 대신해가지고 이런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고민 없이 푹 주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는 저의 바람이 있네요.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고민을 나누고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봬요. 안녕. 안녕.